세상에 누가 처벌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혹시 나까지는 수사 범위가 넓혀지지 않지 않을까? 맞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맞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 자수의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좀 자백의 타이밍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뭐 자백하면 자백을 하는 거고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지 뭐 무슨 타이밍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자백을 하면은 일단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처벌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백을 왜 할까요? 어차피 처벌받을 건데.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나요? 선처. 그쵸. 보통 이제 법원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혐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끝까지 말로는 혐의를 부인해요. 내가 손병구 죽방을 때린 CCTV 영상이 있는데 나는 손병구한테 손도 댄 적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 판결문에다가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러면서 형량을 올려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선처를 할 수가 있고, 자백의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자백이랑 비슷한 거 뭐 있지 않아요? 그쵸. 자수를 할 수가 있죠. 자수하면 뭐가 좋아요? 형이 감면. 그쵸.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수하면은 형이 감면이 되죠. 근데 자수라는 거는 언제 해야 될까요? 자수는 통상적으로는 일단은 수사 개시 전에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 그쵸.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손병구 죽방을 때리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인정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아휴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저 인정했으니까 저 자수한 걸로 봐주세요. 되나요 안 되나요? 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게 혐의가 빼박으로 인정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경찰 조사가 분명히 내가 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은 미리 내가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수사기관에다가. 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가서 내가 자수를 하면은 나중에 형을 깎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깎아주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사실 내가 가서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누가 처벌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 혹시 나까지는 수사 범위가 넓혀지지 않지 않을까? 맞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맞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그 자수의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이렇게 마약 사범이에요. 제가 마약 총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경민이랑 이제 손병구한테 마약을 공급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손병구가 마약을 투약하다가 잡혔어요. 손병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려고 내 이름을 불겠죠. 그러면은 나도 이제 수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불겠죠. 그러면은 경찰에서 연락 오는 게 손병구, 박성민, 이경민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올 거란 말이에요. 차례대로. 근데 이경민이 우연한 계기로 손병구가 잡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럼 이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자수를 할까 말까. 혹시 손병구가 입을 다물어주지 않을까? 나까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올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타이밍을 정해놓고,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가 뭐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본인 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희망회로에서 막 연기가 날 때까지 엄청나게 희망회로를 돌려요. 나한테 왠지 안 올 것 같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사를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혐의를 이제 인정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인 제3자가 판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자수하는 타이밍뿐만 아니라 자백에도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타이밍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백을 하면은 무조건 내 말에다 믿어줄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실무상 보면 자백을 하면 그래도 부인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말을 잘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자가 이제 딱 한 명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조직의 보스예요. 저는 이제 교대파예요. 강남역에 있는 강남파 주목을 제가 칼로 40피칼로 담갔어요. 이렇게 막. 근데 그러고 나서 교대파의 그 행동대장으로 손병구가 있어요. 손병구가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이제 경찰 가가지고 내가 찔렀습니다, 저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칼 들고 가고 막 땡그랑 놓고 막. 그러면은 무조건 손병구 말을 믿을까요? 일단 뭐 조사는 하겠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 근데 아무리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뭐 객관적인 증거랑 다르게 자백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자백으로 안 보니까. 그럼 수사가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혼자 다 안고 가겠다,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셋이 공범인데 저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로 입을 맞췄어요. 대신 제가 빵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요 양쪽에 두 명이 우리 가족을 서포팅 해주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나 혼자 이게 덤탱이 써가지고 가게 될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한 명한테 이렇게 몰아주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봤을 때 그럴싸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유랑은 맞게 들어가야 돼, 자백도.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3명이 공범인 사건이 있었어요. 셋이 심지어 가족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아빠가 주범이에요. 근데 엄마랑 딸이 둘만 이게 뒤집어 쓰겠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아빠랑 엄마랑 딸이랑 셋이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아빠가 해외로 출국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어.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엄마랑 딸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결국 유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해외로 도망갔던 아빠가 갑자기 말기암에 걸렸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죽을 나 사람.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그럼 내 딸이랑 와이프라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국으로 입국을 했어. 와가지고 1심에서 이미 엄마랑 딸은 유죄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2심에 이 양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저 와이프랑 딸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본 진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믿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쵸.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말기암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다가 튀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셋이 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이프랑 딸은 2심에서 당연히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아빠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없었는데 본인이 들어서 법정에서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수사까지 개시가 돼버렸어요. 괜히 이제 덤탱이 씌인 건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열심히 말렸는데 뭐 굳이 하겠다고 해서 뭐 결국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뭔가 자백을 할 때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타이밍을 잘 재야 됩니다. 자백을 한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백을 할 때에는 혼자서도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 말아먹고 나서 뒤늦게 와가지고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한 게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은 뭐 친구, 지인한테는 물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답변을 해줄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인 변호사랑 상담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백에도 기술이 필요하니까 자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왠지 자수나 자백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분들은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